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쉬고 돌아왔습니다. 클러치 턴오버 107화 2부. 저는 행복한 KT팬 킹콩 마스터입니다. 저와 함께 분노한 LG팬 시레파커님과 언제나 요즘에 결혼식으로 분주하신 원주상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전이 진행 중인데 좀 거의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이 쿼터쯤인데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26대 24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또 후반에 좀 치고 올라가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르단전 이야기는 108화 때 좀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KBL이 한창 브레이크 기간입니다. 국가대표.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좀 새로워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많은 팀들이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시즌 중에 보강이라면 크게 두 가지죠. 트레이드 그리고 용병 교체. 두 가지를 모든 팀들이 분주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트레이드죠. 굉장히 좀 뜬금없으면서도 큰 트레이드였습니다. 갑자기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왜요? 제가 왜죠? 사실은 들었을 때 일단 무슨 트레이드 얘기하고 가야 되겠죠? 원주상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네, 박지훈을 KT에서 보내고 KGC에서 이제 한의원과 김윤태를 받아왔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번에 출연하신 주영광대 전력 분석가님께 살짝 들었습니다. 하루 전쯤에 트레이드가 터질 수도 있다. 근데 하필 그 경기가 박지훈 선수가 되게 잘했던 날이거든요. MVP를 탔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KT에서 10연승까지 해보고 싶다 하던 날에 다음날 짐을 쌌습니다. 마음이 좀 슬펐어요. 박지훈 선수가 11월 이후에는 거의 평균 득점을 10점 이상씩 계속 넣어주면서 KT 공격 농구의 핵심인데 허훈과 로건을 엄청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한의원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KT 팬들은 다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게 트레이드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력의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용도잖아요. 시도 자체가. KT 자체는 지금 굳이 트레이드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전력 자체가. 분위기도 좋고. 근데 굳이 판을 바꾸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좀 실망감과 좀 아쉬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물론 세 선수 다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지금 거의 뭐 픽을 트레이드하지 않았지만 이게 변주동을 거르고 박지훈을 뽑았던 것 자체가 약간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KT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레이드 하는데. 그럼 더 뜯어냈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사를 좀 못하지 않았나. 누가 봐도 KT가 좀 아쉽겠다 싶은. 뭐라도 하나 더 내년 픽 수합 같은 거라도 좀 받아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서 로건을 빼면 KT에서 누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용병이 2명 다 뛸 수 없는 쿼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박지훈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이렇게 박지훈 선수 보내버리고 양홍석이 있는데 굳이 한의원을 또 받아오는 이유가 한의원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지도 의문이에요. 원래는 좀 가드가 많았다가 지금 순간식간에 포워드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주영 선수도 있고 이제 12호 이제 좀 있으면 3라운드쯤에 김은함 선수가 드디어 긴 재활을 마치고 복귀한다고 하는데 허훈 선수의 백업이 좀 아쉽긴 하죠. 로건 선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자주 오거든요. 이게 약간 크리스 폴 항상 플레이오프 되면 네. 그거 올라오는 것처럼 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시레파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는 박지훈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상이 KT에게 김윤태를 얹어줬다. 원래는 1대1인데 네. 그러니까 작년이나 시즌 초까지만 허훈이 다치기 전까지만 했어도 제가 볼 땐 박지훈이랑 한의원의 1대1 트레이드를 했어도 누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박지훈이 지금 갑자기 확 잘했잖아요. 갑자기 가치가 확 뛰었죠. 그러면서 김윤태까지 저는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KT로서는 이제 변준영이 박준영 이 트레이드 때문에 음흠. 변준영을 만약에 오리온에 넘겼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최승욱 선수 정도는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승욱이 한 1라운드 비 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삼성에 줬어도 삼성에서 내년 1라운드 픽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KT가 게이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변준영은 1라운드 1픽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삼성 거를 물론 얹어오면 16%가 더해지지만 1라운드 1픽을 KT가 뽑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기대 심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픽이랑 트레이드를 했어도 됐지 않나. 그게 아쉽고 저는 이제 한현 선수를 2번으로 쓸 것 같아요. 서동철 감독이. 195에 2번이면은 상당히 좋긴 한데. 그러니까 2번, 3번을 이제 김영환, 양홍석, 한희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박준호 선수 어디 갔나요? 박준영은 3번, 4번 사이. 그리고 슈터에는 조상열이 있고 그러니까 김우람까지 돌아오면 1번도 이제 로건이 뭐 1번을 볼 수 있지만 허훈, 김우람, 김윤태예요. 그럼 김명진도 있고 많아요 여기는. 타팀이 볼 때 많을 것 같죠? 물론 LG보단 적어요. LG는 7명이에요. 어쨌든 LG는 더 오잖아요. 또 기다리면은. 누가 와요? 한상혁 오늘 제대하잖아요. 한상혁은 저희 팀에 그 가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력 웬가요? 우리 주시죠. 한상혁, 정성우. 한상혁, 정성우. 어쨌든 그러니까 한의원을 보면은 굉장히 감독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선수를 키우면 잘 키워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아직 매력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옛날 김현중이 그랬거든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잘 나가죠 지금. 농구 제2의 인생으로. 나는 KGC하고 트레이드를 하면은 좀 안 좋은 기억이 좀 더 많아가지고 옛날에 양희승 선수하고 기억하시나요? 지금 김기훈도 그랬네. 옛날에 양희승 KTF 시절 때 준우승하고 나서 양희승 선수를 받고 황진원 선수와 오범준 선수를 당시 KTNG로 보냈거든요. 근데 양희승 선수가 와서 폭망했어요. 와가지고 막 조상현 선수처럼 잘할 줄 알았는데 폭망해가지고 KTF 자체가 망했거든요. 성적이 2시즌 동안 꼬라 박았거든요. 물론 한희원 선수가 그런 선수처럼 되지 않길 바랐는데 올해 이게 밸런스를 잘 나가는 팀에서 굳이 시도할 만한 트레이드였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이 남긴 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용병 교체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용병들 한 번 1차 교체는 저번에 화에 달았는데 이번에 휴식 기간 동안 3명의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SK의 오데리언 바센서스는 마커스 선수 자꾸 이게 외국인 선수 얘기할 때마다 혀가 꼬여. 마커스 썬튼 선수로, 그리고 KGC의 미카엘 맥킨토시 선수는 레이션 테리, 그리고 랜디 켈페퍼 선수는 저스틴 에드워즈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KGC가 칼을 빼들었어요. 미카엘 맥킨토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과감히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컬페퍼는 진짜 아쉽네요. 진짜 아쉬워요. 부상이 아니었다면 계속 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키퍼 사이스 이후 좀 정말 센세이셔널 선수였는데 저는 저희 팀을 완전히 죽이는 걸 보고 좀 감탄을 했거든요. 40 몇 득점 넣었던 경기였나요? 그러니까 포스터는 DB 포스터도 LG전에서 최다 득점을 세웠거든요. 걔는 연장을 가서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컬페퍼는 얘는 그냥 그날 미쳤었어요. 올해 단신 선수들이 돋보이는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KGC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쨌든 익숙한 두 얼굴이 왔습니다. 장신은 레이션 테리, 단신 저스틴 에드워즈. 지난 시즌 둘 다 KBL에서 모습을 보였던 경력자들인데 저는 레이션 테리를 선택한 게 조금 신선했어요. 저는 좀 단단한 센터 자원을 데려올 줄 알았거든요. 오세근을 믿는 거죠. 약간 KT의 벤치마킹인가?
랜드리가 공격을 이끌고 빅맨들이 수비하는 것처럼 아, 네네. 오세근이 이제 수비하면서 패스 음. 빼주고 레이션 테리가 장신 신장 지원 없을 때도 공격 잘했잖아요. 그처럼 슛을 통해서 스페이싱도 하고 공격력도 살리려는 거 아닌가. 거기서 인타스틱 4라고 있거든요. 오세근, 김철욱, 김승원, 최현민 이렇게. 거기가 더 세네요. 그러게요. 사실 뒤에 3명보다 1명 오버를 더 커가지고. 여기도 그냥 90점 먹으면 100점 넣겠다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수비 농구로 갔는데 요즘엔 그냥 어차피 둘 다 채워줄 수 있는 사이먼 같은 용병이 없는 한 그냥 더 넣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둘 다 공격이 좀 더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레이션 테이나 저스틴 에드워즈. 특히 이제 KGC가 앞선을 박지훈, 변준영, 에드워즈로 강화했는데 확실히 무게감이 틀립니다. 그전과.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빨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과연 박지훈과 변준영의 스타일 자체가 이 선수 둘 다 공을 잡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온볼 플레이하죠. 네. 그래서 두 선수가 같이 공존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번갈아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김승기 감독의 스타일이랑 맞을지도 저는 약간 그거는 의문이 가요. 저는 좀 반론인 게 작년 이재도를 데려가서 잘 썼거든요. 조금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있긴 했는데 끝에는 앞선 활동량으로 비롯된 왕성한 수비력과 그리고 결국에는 뭐 볼 운발로 그렇게 해서 밀어주기 그리고 돌파 이렇게 잘 써먹었기 때문에 저는 김승기 감독의 계획대로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대로 있어. 여기는 이재도가 오면 박지훈이 군대를 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불만인 게 여기 세대 교체를 너무 잘 해줬어요. 지금 바더 터치할 선수가 여기는 한의원을 보냈지만 문성곤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한의원 터지면 좋아할게 KT 팬. 저는 조성민 트레이드 때도 굉장히 분노했다가 또 양홍석이 오니까 저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우디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디르라는 캐릭터가 스킬이 태세 전환을 하거든요.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야비한 농구팬으로 남겠습니다. 원래 농구팬 하는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K의 오데리언 바드 선수는 KBS 두 번째 아니구나. 두 번째 퇴출이 아니구나. 어쨌든 마커스 손톱 선수 교체가 됐는데 바드 선수도 좀 얘기가 많았죠. SK 팬들 사이에서는 너무 독불 장구식 농구를 한다. 아이솔 성애자라고. 그리고 너무 바셋이 뛰니까 너무 뻑뻑해요. 빅맨들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좀 3점씩 던지면서 스페이싱 해줘야 되는데 너무 치고 들어가다 막히니까 일주일 동안 득점도 부진했었고 마지막 그래서 손튼이 얼마나 3점씩 던지면서 스페이싱 해주느냐가 이제 성공 갈림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팀은 화이트 같은 슈터 유형이 왔어야지 잘 맞는데 이게 김선영하고 동선이 겹쳤거든요. 바셋이 오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2라운드 SK하고 KT전 경기를 봤는데 볼을 모으고 그냥 코스트 투 코스트 하다가 망하더라고요.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안 된 게 결국 팀에 못 녹아들지 않았나. 헤인즈가 오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이 팀은 헤인즈를 코어로 가져갔을 때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메이스를 재계약했어야 됐었나? 아니 메이스가 아니고 화이트를 재계약하고 DJ 존슨을 뽑았어야 돼요. 안 되잖아. 장신이 2명인데. 아 화이트가 190이잖아요. 그럼 그레이를 뽑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밀러를 뽑고 센터로 쓰면 되지 않았을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안 썼는데 글렌 코진 선수가 삼성의 밀러로 네이트 밀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깜빡할 뻔했네. 밀러 얘기를 하다가. 밀러는 이렇게 3시즌 연속 KBL에서 뛰게 됐습니다. 거의 리온 윌리엄스와 동급으로 지금 공무원이 돼가고 있어요. 삼성은 진짜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나는 밀러를 데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여기 에드워즈를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계약을 잘못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김태술, 김동욱, 문태영의 15억을
그냥 꼬라박은 게. 네. 거기서 끝났죠. 뭐. 김태대 선수 계약이 아직 1년 남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셀러 유동성이 다 막혔는데, 그러니까 시즌 예상을 했을 때 얘기 나왔는데 임동석, 김준일이 올 때까지 존버를 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지금. 지금 못 따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와도 지금. 여기는 근데 그냥 올해 아예 버려버리고 내년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올해 KBL 평균 관중 하락의 큰 주범입니다 여기가. S더비 완전 폭망. 저는 탱킹을 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는 어차피 한 번 우승하고 막 SK처럼 17년 그렇게 우승 못해도 한 번 우승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지금 탱킹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렇죠. 왜냐면 내년에 임동석, 김준일 들어오고 이관이 들어오고 FA에서 뭐 김실의, 김정규 중에 하나 잡아봐요. 그리고 박정현이 들어와봐요. 얘네 리빌딩 벌써 된다니까요. 욕을 먹고 그냥 1년 감수하고. 그리고 용병 제대로 잘 뽑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NBA면은 그런 좀 큰 앞날을 보고 하는데 탱킹이다. 저는 탱킹을 아예 못하게 막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탱킹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탱킹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신인 드래프트를 확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KBL의 문제점이 뭐냐면 용병에 너무 좌지우지돼요, 성적이.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이 탱킹을 시도해도 만약에 DB처럼 디온테 버튼이 있으면 탱킹이 안 돼요. 버튼 요즘 잘하더라 오클라호마에서. 그러니까 이런 국내 선수 중심의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탱킹도 되지. 용병 하나 잘 뽑으면 탱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팀이 쭉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근데 팬들에게 때는 행복한 기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오히려 임동섭이랑 김준일이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맘 놓고 탱킹을 못하는 것 같아요. 희망의 끈을 계속 잡고 있다가 해야 되나? 희망 고문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병을 바꿨다는 건 어쨌든 탱킹할 의지가 없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삼성이 약간 박한 감독님 명언대로 지금 두 가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공격과 수비. 일단 수비라도 잡아보려고 지금 네이트 밀러를 데려온 것 같은데, 이 팀의 문제는 지금 공격이 너무 안 풀린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 유진 펠프스의 뒤를 어떻게 받쳐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좀 쉽게 지금 KBL 이야기를 끝내봤고,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죠. 전창진 감독의 전격 복귀. 그분이 오셨네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진짜 올 줄 몰랐어. KCC 구단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배짱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전찬진 감독이 KCC 단장이랑 친하다고는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제 KBL에서 감독들이 그렇게 눈살 찌푸려지는 그 항의도 안 봐도 되고 그나마 그게 장점이었는데 다시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굳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좀 조금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11월 29일 날 KBS 단독 보도로 이게 보도가 됐어요. 전창진 전 감독이 KCC 수석 코치로 내정이 됐다고. 설마 싶었는데 그 다음 날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에요. 12월 3일 날 지금 KBL에서 KBL 재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전찬진 감독이 KCC 새로운 수석 코치로 가게 됩니다. 뭐 KCC 군단의 공식적인 변으로는 이제 오구먼 코치가 국내 선수와 좀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국내 좀 그런 경험이 많은 코치를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저희 팀 감독 빼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좀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도 좋은데 이거는 저희 멤버 중에 KCC 팬분이 계셔가지고 꼭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KCC 팬분 중에 좀 법학다식한 저희 법률적으로는 거의 전문가
그 이상인 제임스 블런트님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래가 아주 잔잔하네요. 네,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잠시만. 프리캠으로 연결되오. 많이 바쁘신가 보네.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나? 지금 잠깐만 있다가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개요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이제 전창진 감독이 KGC 인삼공사에 2015년 4월에 신인 감독을 부임을 했다가 승부조작미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 때문에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징계를 내린 이유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돼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으켜서 농구계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그리고 KBL 재임 기간 중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 등을 꼽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한 주변 관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흔히 말하는 대포폰이라고 하죠.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좀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도박 혐의는 검찰 쪽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뒤집어졌습니다. 100만 원이 벌금에 나왔고, 그리고 아직 대법원에 상고가 돼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승부조작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물증이 없다고 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바둑이라고 하죠. 불법 스포츠 도박 쪽은 일단 했다.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다시 유죄로 바뀌었죠. 네, 뒤집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빨간 줄이 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좀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좀 알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한국의 다른 스포츠 종목 중에서 야구계 전 롯데 감독인 양승호 감독을 고려대 감독 시절 때 입학 비리로 징역형을 사셨거든요.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프로 쪽으로는 안 가고 대신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독립구단 감독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좀 아마추어부터 좀 공헌을 하고 올라왔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진정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름길로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또 오그먼 코치한테도 예의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렵게 모신 분인데 감독 대행이 올렸다가 갑자기 본인이 한글은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듣는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오그먼 코치 이제 감독이죠. 감독 대행님.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선배 기자님한테 들은 건데 이제 KCC가 경기하기 직전에 이제 라커룸에 칠판 보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보드에 이 선수를 어떻게 수비해야 된다. 이거를 세 줄씩 한 선수당 세 줄씩 이렇게 쫙 다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들었는데, 약간 좀 오그먼 코치에 대한 그런 무례함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저는 솔직하게 허재 감독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허재 감독님은 다른 구단 썰이 이 정도면 카르텔 아니에요? 용산고 카르텔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허재 감독님 외에도 은인석 감독님도 굉장히 좋은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연세대에 지금 대학리그 3연패를 이끈 연세대 은희석 감독님. 다른 좋은 지도자들 많잖아요. 지금 솔직히 감독감이 없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은 좋은 감독감들도 있거든요. 괜찮은 코치들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 거르고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님을 모셔올 수도 있고, 잘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양고에 최명도 코치님도 계시고 유재학 감독님이 언제까지 하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셔도 되고 어차피 같은 현대가니까. 대학 무대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감독들도 꽤 있고. 이상윤 감독님도 괜찮고. 그렇죠. 이상윤 감독도 괜찮고. 김상준 거기까지 언급 안 할래. 거기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래서 저 선택지들이 많은데 굳이 욕을 먹을 걸 감수하고 이거는 본인들이 얘기하기엔 수석 코치인데 열의 9은 이거 감독 대행 빠지면 당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 승진 될 거 아니냐. 수렴첨정이죠. 전원군인가요? 안 그래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는데 굳이 단순 도박 유죄 받았고 대포폰 사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을 다시 데려온다고 한다면 팬들이나 선수들이나 밑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그 경기 결과나 지도 방식에 대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하나하나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예 안 할 수는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한 사람이 있어도 아예 안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안 할 수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 그런 것처럼 미심쩍은 경기 나오면 감독, 전찬희 감독, 선수들 다 의심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거든요. 이게 프로라는 게. 물론 전창진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가 굉장히 훌륭한 감독인 건 맞습니다. 업적도 있고 우승도 많이 하셨고.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돌아왔어.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뭐가 그리 급했지? 그러니까 KCC 쪽에서의 약간 낌새가 있었다고는 해요. 올해 지금은 통역직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KCC의 지금 전 통역분이 전찬진 감독 자제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막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제임스 블런트님한테 연락이 왔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블런트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KCC 팬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요즘에 이제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지 못한 이유가 지금 또 새로운 좀 큰 일을 좀 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큰 일은 아니고요. 제가 그 2년 전에 전주 KCC 농구단 그 연고이전 반대 운동을 그 마무리할 당시에 그 전주시에 내려와서 그 전주시가 그 체육관 신축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제가 감시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좀 전주시에 내려가서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몇 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실행에 옮기게 돼서 지금 이제 사무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전주 KCC 그 신축 구장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주 KCC 신축 구장은 제가 안 그래도 좀 연관이 있는 시의원 몇 분들한테 지금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진척된 부분은 없는데 전주시에서 약 560억의 예산을 잡고 지금 예산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해당 안건이 시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시의원들은 아마 큰 반대는 없지 않을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소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네. 개소식이요? 네, 그건 뭐 개인적인 내용인데 뭐 이번 주 토요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8일입니다. 네. 네. 전주에서도 그 좋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신데 사실 저희가 오늘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마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KCC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팬층을 좀 뒤흔들 만한 사건인데 전찬진 전 감독님이 KCC 수석 코치로 가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KCC 팬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전화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예. 네. 이번 사태라고 하기까지 좀 뭐하지만 일단 말투가 크셨군요. 여보세요? 네네네네. 네, 비슷한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추승균 감독님의 좀 이렇게 성적이 좀 부진해서 그때 이제 빨리 이제 경질하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유력하게 이제 거론됐던 감독님 후보는 전창진 감독님이셨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그때도 당시에도 이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올해에 수석 코치로 이제 그 임명된다고 하니까, 임명이 지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명된다고 하니까 지금 팬들은 사실 엄청 거세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이제 사실은 찬성하는 팬분들도 상당수 계세요. 그 전창진 감독의 능력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반대하는 분들은 다 도덕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분이 뭐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심증은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어쨌거나 도박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지 않았냐, 벌금형을 받지 않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 이런 여론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임스 블런팀님 혹시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사실은 팬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팬들의 주도적인 여론은 반대 입장이 좀 더 크다고 보여요. 물론 이제 찬성하는 분도 계세요. 찬성하는 분도 상당수 계시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큰데, 저도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한번 이제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평생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하죠. 네. 예, 그렇죠. 그 법에서 정한 그런 처벌을 받고 상당한 이제 반성의 시간을 거쳤으면 저는 뭐 조심스럽게 기회를 한번 줘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분은 뭐 일단 지금 현재 코치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코치 하시기에는 아주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갖춘 분이 아닌가. 물론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석 코치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그 염가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감독 루트로 가는 길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오금원 감독 대행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금원 감독 대행이 일단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분한테 저는 충분한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전창진 그 수석 코치를 잠시 뭐 이제 잠깐 이렇게 앉혀놓고 뭐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뭐 자연스럽게 감독으로 승격시키는 이런 계획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한테는 그냥 수석 코치의 롤을 주고, 그리고 오금원 감독 대행한테는 감독 대행 딱지를 떼고 정식 감독을 임명을 해서 적어도 이번 시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KCC 팬분들이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이렇게.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압도를 했었고요. 근데 네네. 일정 시간 지나니까 이제 전창진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블런트님 의견은 일단은 이번 시즌 많은 오금원 감독 대행 그리고 전창진 코치 이렇게 체제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어쨌거나 이제 구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은 커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이런 그 구단의 지금 계획이 또 한 번 팬들을 기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오금원 감독 대행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체제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의미로 이제 그렇죠. 2002년도에 보게 되면 그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고 밑에 이제 박항수 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 감독의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그냥 능력 있고 여우 같은 그런 코치로 그게 둘이 궁합을 이뤄보면 어떠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2라운드까지 끝났잖아요. 예. KCC 팬으로서 KCC 초반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그 리그 시작 전에 그 우승을 예상했었거든요. 팬심을 아주 듬뿍하면 우승을 예상했는데 모든 팀에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 멤버 구성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거나 굉장히 빠르게 그 감독이 경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좀 오원 감독 대행이 팀을 잘 추스려서, 그리고 뭐 혹시 이제 KBL에서 어떤 이제 처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찬진 전 감독이 이제 수석 코치로서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추셔서 잘 한번 이제 좀 추스려 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좀 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랜만에 방송에 목소리로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사무실 이전만 좀 마무리가 되면 저도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축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금 전주 KCC 팬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저는 전주 그 실내체육관 신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도록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팬분들도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창진 전 감독이 KC 수석 코치로 이제 올지 안 올지는 이제 빠르면 내일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만약 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쨌거나 구단의 그런 결정을 존중하고 싶고, 팬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화답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좀 좋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녹음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고 또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CC 팬 제임스 블런트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좀 KCC 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네요. 확실히 좀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어떻게 참 어떻게 좀 확실히 내일 결정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결국은. 어쨌든 재정위원회 심의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과할 것 같으세요? 제가 KBL에 잠깐 연이 담고 있었는데 확실히 김현기 총재 시절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장급 이상 좀 수뇌부들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창진 감독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좀 트러블 좀 더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더 비토하는 분위기가 좀 강했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단서를 나왔거든요. 만약 복귀하려면은 총재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새 총재님 오시니까. 그럼 타이밍을 노렸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음모론적이긴 한데, 일단 지금 새 총재님도 재정위원회 결과를 수용을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지금 재정위원회 대부분이 농구인 출신이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봐요, 확률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회 이미지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제임스 블런처럼 이제는 죗값을 어느 정도 치렀으니까 기회를 주자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오든 일단 만약 오게 된다면은 팬들한테 사과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코트에서 좀 팬들에게 좀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진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팬들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CC가 우승도 많이 하고 스폰서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KBL의 영향력이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장단신 용병제 확정할 때도 장신 용병 신장 제한 찬성한 구단은 KCC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또 총재 뜻과 맞먹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여론이 아예 반대 일색이고 팬들이 다 반대했으면 이거는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텐데, 기사를 확인해도 그냥 기자들도 어느 정도 그냥 막연히 반대하지도 않고 팬들도 받아들이려는 팬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KCC가 하겠다는데 KBL이 막을 수 있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아요. 이게 리그의 신뢰성과 연결되는 게, 지금 현대모비스의 다음 총재를 맡을 지금 구단이 KCC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그의 신뢰성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재정위원회에서 수석 코치 복귀는 오케이, 근데 감독은 안 된다, 이렇게 차라리 못 박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더거든요. 감독 자리까지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규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감독 자리까지 너네들이 재정 심의를 하면은 그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코치까지 복귀는 오케이 하겠다. 약간 코치로 좀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 보여주면 그 이후에 그거 보고 확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예 기간이라는 거를 코치로 두는 거죠. 집행유예 자체 코치 유예. 이렇게. 코치 유예. 시네파커님은? 저는 KCC가 솔직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결정은 난 거지만, 약간 예시를 들면은 오그먼 코치가 만약에 잘해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러면은 분명히 농구계에서도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야구에서 트레이 힐만 감독이 우승을 차지했던 것처럼 트레이 힐만. 이제 오그만도 잘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오그만의 인맥들이 분명히 많잖아요. 그렇죠. NBA 짬바이 변년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이거는 진짜 1%도 안 되지만 카멜로 앤서니가 자유계약이 풀리면 올 수도 있어요. 나 오그만이랑 같이 하고 싶어 이러면서. 만약에 오면 이게 카멜로 앤서니 때문에 붐이 확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내 살아생전에 앤서니 한번 보겠다. 나라도 가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화제성을 띄울 수 있는데 안 좋은 걸로 화제성을 띄우고 있으니까 있던 팬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좋. 노이즈 마케팅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해 KBL이 마케팅에 엄청난 공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한 가지 마케팅 하니까 KCC가 좀 괘씸한 게 이게 11월 29일 날이 국가대표 레바논전이었어요. 레바논전 굉장히 좋은 경기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레바논전이 뉴스에 좀 화두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전창진 감독 복귀가 이슈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우리가 이제 농구 팬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KCC가 감독을 서장훈 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예계 사람들도 서장훈이 복귀한다 이러면 다 본단 말이에요. 연예인 농구단 안 가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29일 날 한 게 저는 얄팍한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팀에 묻어가겠다. 근데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농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다른 날에 발표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괜히 이상한 걸로 이슈가 됐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오늘 또 만약에 지면 큰일 난다. 최악이죠. 잠깐 점수 한번 볼까요? 몇 시지? 몇 시지? 여유 있게 이기고 있네. 시점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KCC의 문제 많은 바람잘 나옵니다. KBL 얘기를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홍보 담당자들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쌓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번 그 프레임이 씌워지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동안의 실책들을 좀 수습하고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홍보 정책을 좀 잘 판단하고 심의위원회도 전창진 감독이 복귀해서 앞으로 KBL에 어떤 이미지를 미칠지 좀 잘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득점 30점 40점 하다가 클러치 상황 때 턴오버 한 번에서 게임 망치면은 그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 잘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이슈들은 끝냈고 단신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단신이라고 하면은 앞서 리뷰 읽어준 남자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대학농구 리그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2018년 연세대 완승으로 연세대가 챔피언 결정전 3연패에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연세대가 정규리그는 우승을 못하는데 요즘에 꼭 마지막에 가서는 트로피를 잘 들고 있어요. 이번에도 1차전에는 연세대가 78대 69로 승리했고 2차전은 90대 64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앞선의 승리죠. 연세대 이정현, 박지원이 미친 알뛰었어요. 고려대가 좀 내후회안이 많았던 하례인데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났네요. 근데 고대 앞선이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날. 그러니까 2쿼터까지만 보면 김영진, 이우석, 김진영 이렇게 나왔는데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해요. 근데 뒷선에서 이제 돌파가 다 뚫리니까 뒷선 수비가 원래 박정현, 하윤기면 이렇게 다 막아주는데 그렇죠. 서정현 선수가 있으니까 이게 리그에서 잘 안 뛰던 선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서정현, 박민우 이렇게 나오니까 로테이션이 좀 꼬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연대가 MLB식 오프너 전략을 이용해서
이정현을 좀 아끼다가 천재민을 이제 배짱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은희석 감독이 2차전에 1쿼터에 천재민을 스타팅을 내보냈거든요. 잘하긴 했어. 막 3점씩 2개를 넣었어요. 초반에. 드래프트를 위해서. 마지막에 포석. 고대 정도면은 천재민을 1쿼터에 내보내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지. 어쨌든 그 덕분에 어쨌든 천재민도 쏠쏠한 활약을 하고 프로에 갔습니다. 또 기분 좋게 4학년 기 살려주고. 저는 진짜 연대와 고대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박지원도 초반에 많이 헤맸잖아요. 이거는 뭐 1번인데 리딩도 안 되고 슛도 안 되고 애매하다. 근데 은희석 감독이 계속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롤 설정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맞는 옷을 딱 찾은 건데 고대는 그런 게 없어요. 앞선 계속 털리는데도 김진영, 뭐 장태빈 이런 선수들한테 뭔가 롤을 바꾼다든지 뭔가 다른 역할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서 빅맨들이 잘하면 이기는 거고 빅맨들이 좀 잘해서 인사이드로 몰리면 김진영 활약하는 거고 좀 더 고대는 연대처럼 선수들 롤도 좀 바꿔보고 계속 육성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제가 봤을 때 수비 전술이 좀 실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맨투맨과 지역방어 사이에 아무것도 안 되는 전술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병수 감독의 변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4학년도 시험 보러 나빠지고 4학년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3학년이 거기는 아마 박정현 선수 하나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년밖에 없는데 1, 2학년에서 가드를 보면 김영진, 김진영, 이우석이고 정호영 선수는 부상에서 겨우 돌아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포워드 신민석 선수는 부상으로 아예 떨어진 게 마찬가지고. 잔부상이 많았죠. 그러니까 7명으로 이걸 시즌을 원래 안 뛰던 선수들인데 거기다가 김진영 말고는 7명으로 거의 40분을 결승전에 돌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의석 감독이 시즌 내내 로테이션과 몸 관리를 잘해줬어요. 굳이 1등을 실패했지만 중요할 때 뭐 김무성이라든지 앞선에서 뭐 양재혁 그리고 뭐 신승민 이런 선수들 잘 해줬거든요. 제 몫을. 연대한테 외곽 너무 두드려 맞은 게 차라리 그냥 아예 맨투맨으로 그냥 계속 붙였으면 어땠을까. 이게 좀 수비 형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3-2인지 2-3인지 맨투맨인지. 네. 그게 안 되는 게 김영진이나 이우석 얘네가 체력이 안 돼요. 그렇게 한 계속 40분 뛸 체력이 안 돼요. 로테이션을 바꿔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1차전에는 이정현이 33득점 하면서 두들겨 팼잖아요. 그런데 2차전에는 그래서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이정현이 이정현이 날뛸 것 같다 했는데 무게중심을 또 박지원을 바꿨어요. 박지현이 30점을 넘게 넣을 줄이야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좀 전술을 조금씩 이렇게 초점을 바꾼 게 또 연대 좀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또 올해 감독상은 강병수 감독이 받았더라고요. 그건 정규리그만이니까. 우승. MVP는 전현우가 받았고 신기했어요. 박준영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주장이라고 주더라고. 또 신인왕은 좀 단신 좀 더 얘기해보자면 신인왕은 건국대 이용호 선수가 받았습니다. 올해. 기록상으로 보면 이정현 선수보다 조금 더 좋았거든요. 옛날에는 기록 좋아도 안 챙겨주더니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대현, 정효근, 허웅 이렇게 나왔을 때 허웅을 좋아가지고 문제가 컸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얘기해볼 단신들이 있을까요? 여자농구 쪽이나 뭐 다른 관심사들 뭐 있나요? 여자농구는 지금 이 쿼터에 용병이 없이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용병을 폐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쿼터에 나오는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의 퓨처스 리그네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랑 맞붙으면서 1라운드에 못하던 선수들이 2라운드에 확 오르고 또 점점 성장해 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한계를 보이는 선수들도 있는데 분명히 성장해 가는 선수들은 이 선수들이 장차 국가대표에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용병제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거기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본받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용병에 쓰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월에 3만 5천 불? 3만 잠깐만 그러면 거의 한 4천 아니 3만 5천 월에 3만 5천 불이요? 네. 되게 많이 쓰는데. 네,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 돈을 이제 임금배 감독님이 아끼자는 제안을 해가지고 연봉이 작년에 2명이었으니까 작년에 한 5, 6억이 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약간 과도기적인 또 그때가 있군요. 일본이라면 그래도 용병 없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국제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고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뭔가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스킬 향상에 힘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용병 없애버리면 그들만의 리그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용병이 없으면은 박지수가 미쳐 날뛰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박지수가 이 쿼터에 의외로 지배력이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작은 선수가 막으니까 이게 공헌도로 제가 표를 본 게 있는데 이 쿼터에 가장 좋은 게 박혜진이고 아마 이주연 선수 있잖아요 삼성에 박지수랑 비슷해요. 둘이. 네네. 그래서 얘네가 진짜 1, 2순위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게 이주연 선수가 이 쿼터에 진짜 잘해요. 국내 선수만 뛸 때. 어쨌든 그런 좀 성과가 있었군요.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프로농구가 1팀 1보유 제도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한번 국내 선수만 뛰는 쿼터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가대표에서 보면 라틀리프 초반에 마족한테 완전 고전한 솔직히 막혔잖아요. 막혔죠. 솔직히 그거 선수들이 안 도와주고 감독이 작전 제를 못 세웠으면 완전 지워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자극제로서는 한 명은 필요해요. 용병이. 신장이 크던 아니면 작은데 기술이 좋건 가드는 그래도 드리블이나 뭐 스텝백이나 이런 거 개발해야 되고 빅맨은 장신용병들 상대하는 법 뭐 배우는 기회도 되고 대신에 어쨌든 국내 스타가 있어야 보거든요. 원래 팬들은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선수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들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어야 신인들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용병을 2명 보유 1명 출전이든 1명 보유 1명 출전이든 하고 나머지 국내 선수를 좀 키웠으면 스타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용병을 아예 없애지는 말고 1명 출전으로 가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1명 출전으로 가면 단신 제도가 또 이제 무의미해질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여자 농구는 지금 혼혈 귀화 선수 있잖아요. 올해는 김소니아 같은 선수가 있죠. 그거를 계속 파야 돼요.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일본이 지금 그걸 싹 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장차 자리 잡아서 지금 도쿄올림픽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하치무라 루이 선수 남자 농구죠. 그쪽은 이번에 NBA에서 차기 드래프트 1순위가 유력한 자이언 윌리엄스와 RJ 바셋이 있는 듀크대를 잡았어요. 그 미시간 대학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장선세가.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야 돼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지금 김소니아 선수가 되게 히트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혼혈 선수 중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받으니까 확실히 늘었잖아요. 제가 볼 땐 용병을 없애고 그냥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첼시리 사태 때문에 이게 힘들지만 농구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첼시리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첼시리가 농구에만 똥을 뿌린 게 아닌 게 배구에도 올해 알렉스라고 홍콩 출신 선수가 지금 경희대 고교하고 이제 경희대 배구부에서 4년을 뛰었다가 원래 귀화를 해서 특별 귀화를 해가지고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외교부에서 찼습니다. 그거를. 쟤는 라거나급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배구 관계자들한테 추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였어요. 그게.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참 한 명이 진짜 돌을 던지니까 아주
큰 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죠. 김소니아 선수는 좀 여담부터 얘기하자면 루마니아 국가대표를 띄워가지고 한국 선수는 좀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이제 와서 좀 포텐이 터졌는데 다른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가 없으면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제 녹음 대여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되게 딱 맞춰서 끝났네. 괜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뭐 각자 할 말 뭐 정리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부터 정리하고 끝낼게요. 좀 신인 드래프트가 끝나는데 이쯤 되면은 좀 마음이 찡해요. 프로에 가는 선수도 있는데 프로에 가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특히 뭐 이번에 거의 반 넘게 못 갔는데 뭐 그 선수들에게 일단은 프로에 간 선수들에게는 행운을 기원하고 프로에 가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정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좀 더 보태서 정진한다면은 꼭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농구도 좀 좋은 소식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방송할 거리 많아서 좋은데 어쨌든 요즘 또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프로농구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T팬 킹콩 마스터였습니다. 실파커님 다음 해주실래요? 네, 저는 지금 국가대표 휴식기 전에 LG가 2게임을 내리쳤어요. 김종규 선수 하나 없다고 내리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약간 변화의 시점이 보여요. 잠깐 그 변화가 감독인가요? 아니요. 김실애 선수가 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둘 다 윈윈이거든요. 잠깐 이러면 방송을 끝낼 수가 없는데. 네, 김실애가 DB로 오면 DB팬 되시는 건가요? 아니, DB로 갈 일은 없어요. DB에서 받아올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단호박 아닌가요? 픽을 받아오면 되잖아. 픽을. FA면 몰라도 픽 드릴게요. 픽을 한 4년치를 다 줘야 돼요. 얘들 양아치 아니야 이거. 1년 렌탈로 지금. 아니면 두경민의 1픽. 그건 안 돼요. 그 정도는 줘야 돼요. 거의 출입 금지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오리온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근데 궁금한 게 개인 희망 사항인 거죠 이거? 네. 네. 이거 썰이 있는 줄 알았어 갑자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오리온으로 가서 최진수 선수랑 트레이드를 하면 양쪽이 다 윈윈일 것 같아요. 어차피 연봉도 제가 볼 땐 비슷하거든요. 한 1억 차이 날 거예요. 최진수가 6억 5천인가 그럴 텐데? 김실애가 4억 5천 이러니까 2억인데요. 보조해주면 누구 한 명 데려오거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은 LG에 최진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레이, 유병훈, 최진수, 김종규, 메이스. 여기 괜찮잖아요. 오리온도 김실애, 시거스, 헐령, 이승현, 멀로. 여기도 괜찮거든요. 터지면 재밌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빅딜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하. 지금 메이저리그 보세요. 오늘도 또 하나 터지잖아요. 못 터졌어요. 카노랑 디아즈하고 시애틀이 카노랑 디아즈 보내고 로빈슨 카노요? 네. 그 시애틀의 상징 같은 선수를 보였다고? 와. 그러니까 이런 냉정함이 필요해요. KBL도 정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승을 하려면 그래야 돼요. 잠깐 여기 방송을 끊을 수가 없네. 약간 이게 또 여담인데 이거 트레이드가 끝났잖아요 월요일날. 저하고 시레파커님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야 이거 한의원 데려와서 되겠나 했는데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한의원은 지금까지 안 그래서 그렇지 더 터질 게 많다. 이건 냉정히 봤을 때 KT 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자신 있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방송을 좀 끊기가 좀 뭐하니까 한 가지 또 더 얘기해주면 지금 또 저하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더 나왔잖아요. 그 WKBL 신인왕 이번에 0점 평균 0득점 신인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 0.3 리바운드 0 어시스트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원래 박지현 선수가 오는데. 박지현 선수가 뛸 수 있는 게 최대 17경기예요. 네. 근데 WKBL 규정상 최소 15경기 이상을 뛰어야 신인왕 요건을 충족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3경기만 못 뛰면? 그러니까 부상으로 일주일을 나가거나 아니면 팀 적응상의 그 시점으로
두 경기를 쉰다. 그러면은 못 해요. 내년에 받아야 돼요. 대신 후보가 누군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구단들이 이제 신인왕을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스 코리아예요? 갑자기 생각도 없는 신인들을 작년 신인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의 김진희 선수가 4경기를 뛰었거든요. 네. 4경기를 뛰면서 0점이에요. 한 골도 못 넣었나요? 네. 아니면은 평균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슛을 던지긴 했나요? 던지긴 했는데 못 넣었어요. 어쨌든. 네. 근데 0점에 0.3 리바운드 0 어시스트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고 지금 그 다음에 김나연 선수라고 있는데 삼성에 네. 2경기인가 3경기를 떴는데 이 선수도 0점이에요. 야구인가요? 축구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게 걔네 둘인데 만약에 되면은 2명이 후보인데 박지현이 만약에 못 뛰면 이거는 둘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투표권 있잖아요, 기자들이. 네. 싹 다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신인왕 없이. 씁쓸하네요. 왜냐면 이주연 선수도 작년에 이제 신인왕을 받고 나서 3득점을 했거든요. 그래도 평균. 그리고 이제 출전 시간에 30분 이상 부여 받았을 때는 평균 10점이 넘었어요, 이 선수. 그래도. 근데도 신인왕을 받기 곤란하다. 약간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본인도 소감해서 그랬고. 근데 0점이 받는 거는 역사상 거의 진짜 이건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K리그에 말컹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경기당 0.82골인가 7골 넣었거든요. 말컹이 앞섰는데요? 아니 근데 이 선수가 양희종처럼 수비를 잘하면 할 말이 없는데 줄 수 있는데 수비도 구멍이에요. 그냥 신인 선수네요. 우리은행의 수비에 가장 구멍이에요. 만약에 뛰면. 아유, 좀 씁쓸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다시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LG는 지금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빠르고 많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 네. LG 팬 시레파커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저기 원주상 선님께서 해주시죠. 맞아요. 신인 드래프트에서 보니까 안 뽑힌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라든지 많이 탄식하시고 눈물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이 이 방송 들을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구 선수로서 훈련량은 진짜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해왔던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막 실패가 진짜 많았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때 했던 노력으로 하니까 어떻게든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농구 선수로서 사신 거 진짜 좀 많이 존경하고 그때 그 노력과 그 열심으로 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선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선수들도 농구 선수보다 더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원주 DB 팬 원주산성이었습니다. 네, 멋진 마무리 발언 감사하고 그럼 이렇게 클러치 턴오버 107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언제나 좋아요, 구독,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것까지는 괜찮고 그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화 또 많은 농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음화 좀 특별하게 녹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화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LG팬 시레파커, DB팬 원주DB 그리고 원주DB팬 원주산성 그리고 KT팬 킹콩 마스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